서울 집값 다시 상승하나? 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미 너무 올랐는데 설마 또 오르겠어? 그런데 숫자는 냉정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18년 상승률 8%를 뛰어넘은 한국부동산원 공식 통계 사상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입니다. 과연 2026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될까요? 오늘은 지금 서울 집값을 움직이는 핵심 원인 3가지와 앞으로의 전망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가장 강하게 떠받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9천 가구로 2025년에 4만 2천 가구에 비해 무려 32%나 줄어듭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2027년에는 1만 가구, 2028년에는 8천 가구대까지 내려갑니다. 임대 물량을 빼면 실제 분양 아파트는 더 적어집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같은 강력한 공급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시장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금리라는 비용보다 공급 부족이라는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계속 줄어드는 구조, 이것이 지금 서울 집값의 핵심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어 집값을 자극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를 선언한 셈입니다. 집값 입장에서는 상승 요인 하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 공급 절벽 앞에서 금리 동결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요. 여기에 GDP 성장률을 훌쩍 웃도는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잃고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도 더해집니다. 정부가 적자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한 이 유동성 압력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여 갭 투자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상급지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출이 막히자 자금력 있는 매수자들만 시장에 남게 되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린 겁니다.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또한 캡 투자가 막히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을 사기도 세를 얻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중고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2026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2%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강도 높은 세금 정책 같은 변수가 현실화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하방 압력보다 공급 절벽과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상승 동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이 오르는 동안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척체와 하락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공급 일정과 대출 규제, 세금 정책의 변화를 차분히 살피며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